네, 반갑습니다. 에메랄드 김포근입니다. 아, 뒤에 또 이렇게 앞에 그 제품 강의 들으면서 있으니까 떨리네요. 네, 뭐, 그죠? 애들은 다 학교 보내고 오셨습니까? 집에 단돌이 잘하고 오셨죠? 저도 한 놈은 학교 가고 한 놈은 집에 있는데,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네, 어, 조금 더 기다릴까요? 오전에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제가 USB에 담 온다는 걸 몰랐는 거예요. 제가 노트북으로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따가 여기 리더님 또 도움으로 또 무사히 또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죠? 네. 네. 오늘은 근데 부산에서만 또 하는 게 아니어서요. 좀 더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라는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어, 여기 앞에 잠깐 이렇게 보이는 사진이 왜 저런 기와집을 하나 사진을 올렸을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전공을 민속 이런 걸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원래 근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좀 안 어울린다는 사람들도 있고, 좀 조용하게 있을 때는 어울린다는 사람들도 있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음주 가무를 할 때는 전혀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많지만, 근데 굉장히 저는 이제 이 학문에 대해서 재밌게 공부를 했었고, 또 박물관에서 또 있을 때는 보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왜 큐레이터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멋있잖아요. 저도 그게 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또 그 이제 일터에서 일을 하다 보면, 되게 힘든 일도 많아요. 뭐, 거의 뭐 막노동판이라 보시면 돼요. 막 맨날 땅 파야 되고 막 답사 다녀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학 졸업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박물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 네, 하면 되나요? 근무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도 이제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를 저는 좀 했었거든요. 하다가 이제 큰아이를 출산할 때쯤 이제 제가 이게 우리 신랑이 있는 김해로 왔다가 어 뭐 또 이제 다시 또 부산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는 도중에 이제 이 아메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왔냐면 제 친구 이제 초중고 친구가 부산에 살고 있었어요. 예. 부산에 정은경 씨라고 네, 저희 스폰서님 되시는데, 처음에 와서 이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이 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간 보험 같은 일, 영업, 판매,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 일을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우리 친구는 그 일을 오래 할 친구가 아닌데, 조금 하다가 그만두겠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와서 한 번씩 뭐 이렇게 비교 실험 이제 지금 우리는 대문이라 하죠. 그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도 하고 이게 이 사업을 전해주려고도 하고 했는데 완전 저는 이제 귀를 닫고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집에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 키우면서 신랑이 벌어다 주는 이제 월급을 가지고 사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신랑이랑 이제 동갑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우연히 만나서 또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집에서 내가 아이만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에 비해서 내가 계속 이렇게 뒤처지는 느낌? 그리고, 바보가 돼가는 느낌? 맨날 뭐 애를 위한 방송, 애를 위한 책 이런 것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 멈춰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텐데라는 이제 생각은 했지만 아이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내 친구가 계속 이제 이 미팅장에 한번 가보자고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진짜 마지못해서 처음에 진짜 억지로 그 친구의 부탁에 부탁을 거절하기가 몇 번 사실 근데 처음에는 좀 거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첫 강의가 저는 백설공주 김미정 리더님 강의였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때 강의 갔을 때 진짜 좀 건방지게 맨 뒤에 앉아서요. 다리를 탁 꼬고 앉아서 나는 절대 들어도
난 여기에 이렇게 현혹되지 않을 자신 있다는 마음으로 진짜 팔짱을 딱 끼고 다리를 딱 꼬고 그렇게 들었는데 너무 강의가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조금씩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지만 그래도 자신이 없다. 사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미팅에서 우리가 이제 초대를 받으면 오늘 저도 이제 제가 미팅을 한다고 여러분에게 이제 초대를 했는데도 좀 이렇게 거절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듣게 되다가 내가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한 5번째 강의를 들었을 때 문득 그 뭔가 모르게 내 뒤통수를 탁 때리는 그런 미팅이 하나 있었거든요. 진짜 이 말 그대로 내가 진짜 내가 아는 게 진짜 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집 여기 이제 이 미팅장에 왔을 때 얘기해줬던 부분들이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입에는 종류가 있는데 노동 수입과 이런 인세 수입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와서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인세 수입 또는 자산 수입, 권리 수입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한 가정에는 노동 수입도 있어야 되지만 자산 수입도 반드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는 진짜 저도 이제 일을 하다 그만두고 애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신랑만 노동 수입을 벌어다 주는 신랑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저희 신랑이 이제 좀 안정적인 공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우리 신랑이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지? 우리 아이와 나는 어떻게 되지?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전엔 사실 그런 생각을 진짜 별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사업 설명을 우리가 사업을 좀 알아듣고 나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싶잖아요. 정말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도 인센시브를 준비해야 돼. 자산시입을 만들어야 돼. 얘기를 하는데 또 그죠? 나는 처음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나였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면 막 얘기를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 귀를 닫고 있는 거 보면 답답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처음에 저는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이런 이제 자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내가 뭔가는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고 이제 사업을 또 초창기에 우리 이제 친구가 오면 이제 팔로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후원을 한다고 오잖아요. 그러면 책이나 음원을 주는데 음원은 그래도 가끔 들었는데 책은 왠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 친구가 주는 책이. 근데 어느 날 그 미팅을 듣고 나서부터는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좀 깨고 나서부터는 그 책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책을 친구가 준 책 말고 내가 이제 찾아서 이제 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봤던 책 중에 또 이걸 또 추천해 주시긴 했었어요. 봤던 책 중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이 안에 이 부자유인과 자유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죠. 거기서 이 자유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보고 사실 좀 깜짝 놀랐어요. 응. 그래서 진짜 이게 진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진짜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을 좀 알아보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 이제 이 미팅장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되고 인쇄 수입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됐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인쇄 수입,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수입, 그거 불로소득 아니야? 잘못된 수입 아니야?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수입은 노동 수입이야만이 정당한 수입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쇄 수입, 자산 수입은 그냥 놀고 먹자는 거잖아. 약간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이번 이제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제 노동 수입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준비해야 된다, 재테크해야 된다, 또는 자산 수입을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의 책이나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는 사람들은 이 자산 수입, 인쇄 수입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책들 정말 젊은 분들도 2030, MZ 세대 이런 분들도 이런 재테크에 관심을 이제 많이 눈을 뜨게 된 거죠. 어차피
지금 실업률이 높고 취직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이 재테크를 해서 수입을 빨리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또는 자산 수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 책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많이 또 사람들이 알아봤던 것 같거든요. 이 자료는 그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그 양석준 교수님 자료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또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주식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코인이라든지 부동산, 주식, 유튜브 이런 거에 더 많은 이제 인쇄 수입, 자산 수입을 만들기 위한 수단을 많이 찾게 됐던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밌는 그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 2023년에 실전 투자 대회라는 걸 했대요. 삼성증권에서. 그런데 그러면 이 대회를 했으니까 나 주식 좀 해라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대회를 했는데 결과가 어떠냐면 코스닥에서는 상승률이 14.9%였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평균 수익률을 봤더니 어때요? 이 코스닥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잘한다는 이 대회에 나온 사람들이라면 정말 자신 있던 사람들일 텐데 투자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수익률이 이렇게밖에 안 됐던 거죠. 생각보다 주식으로 수입을 얻기가 만만치 않은 거죠. 그리고 그러면 내가 좀 주식으로 힘들면 저축과 주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럼 다시 빚을 내서라도 내가 부동산을 좀 건물이라든지 집을 사서라도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봐야 되겠다. 한때 우리나라가 또 부동산으로 그죠? 수익을 많이 창출할 때도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에 또 막 몰립니다. 요즘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끌 이러면서 우리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막 집을 막 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또 인구 절벽 해가지고 집을 또 막 팔 때가 있었어요. 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막 또 영끌해서 있는 듯 없는 듯 끌어모아서 또 막 집을 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근데 갑자기 진짜 재작년부터인가요? 집값이 또 금리가 막 치솟으면서 뚝뚝뚝 지금 떨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부산도 상황이 심각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된 어떤 자산, 이것들이 정말 자산이 될 것인지 부채가 될 것인지는 진짜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일반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자산과 부채의 개념 자체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는 거죠. 그냥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그게 그냥 자산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그 부동산, 내 집이 만약에 거의 뭐 50% 이상이 대출을 끼고 있다. 그럼 그게 자산일까요? 부채일까요? 네, 거의 부채에 가까운 거죠. 예. 그래서 자산이라 함은 내가 연금, 복리예금, 좋은 주식, 좋은 금융 상품을 말하고 또는 건강, 외모, 좋은 동료 이런 이제 매력 자산, 건강 자산 이런 것들을 또 자산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작권, 끊임없이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수입, 무형 자산들 이런 것들이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부채는 제일 큰 게 우리 자식들. 네. 아들 뭐 애 한 명에 진짜 요즘은 뭐 몇 억씩을 이제 부채를 안고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절에는 자식이 어떻게 보면 자산이었죠. 근데 지금은 자식들이 뭐 태어나서 노동을 하지 않잖아요. 정말 정말 이렇게 집만 잔소리만 하게 되는 일들을 많이 벌이잖아요. 우리 큰애가 이제 수학여행을 이제 이번에 코로나 때 그런 걸 한 번도 못 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수학여행을 처음 갔거든요. 2박 3일 없는데 제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닌 자가용이라든지 안 좋은 친구도 부채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안 좋은 주식 금융도 그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죠? 부채가 될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 그런데 우리 한국 우수 기업들의 그 자산 투자 전략을 보면요. 사실은 대기업들이나 이제 우수 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정보가 빠르잖아요. 그 추세를 보니까 한 30년간 이렇게 추세를 봤더니 오히려 이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유형 자산은 계속 줄어들더라는 거죠. 반대로 무형 자산. 아까 뭐 이렇게 인쇄 수입이라든지 그죠? 저작권이라든지 또는 고객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은
이제 와서 막 더 주식이나 부동산에 더 막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큰 대기업들은 다 팔고 있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그 S&P 500에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평가가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잘 운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유형자산은 계속 줄고 있고 무형자산이 계속 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20년에는 무형자산이 거의 90%를 차지한대요. 그러면 그 기업들은 이런데 그럼 개인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럼 무형자산의 가치가 더 커지면 무형자산을 더 늘려야 될 텐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형자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전에는 기술이나 지식이 자산이었대요. 기업에서도. 그런데 지금은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런 그 브랜드 자산 또는 뭐 영어권이죠. 예를 들어서 이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많이 관리를 하고 뭐 교육을 하고 하는데 대리점에 있잖아요. 대리점에 있는 고객들을 본사에서 절대 대리점이 가져가지 않도록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고객이라는 게 엄청난 자산이라는 사실을 대기업들은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기술 자산과 고객 자산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저작권이라든지 프랜차이즈죠. 옛날에는 진짜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노래 부르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작권 이런 거에 대해서도 크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저작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해서 진짜 이 저작권을 받는 거 이런 거를 부러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진짜 가수들도 그냥 노래만 부르는 거는 그냥 노동 수입만 가져가는 거죠. 근데 어떤 노래를 작곡하면 그거에 대한 저작권료가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인쇄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 수입만 가질 것이 아니라 가수들도 요즘에는 이제 작곡도 함께 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고객 자산에 대한 얘기를 잠시 하자면요. 쿠팡 요즘 많이 하시죠?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쿠팡에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쿠팡에서는 물건을 만들거나 또는 어떤 여기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연결하는 입장인 거죠. 우리가 필요한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이런 식료품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하게 해주는, 연결시켜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그리고 이게 생산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메이는 어떠냐면, 이런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세제용품, 퍼스널, 이런 씻고, 먹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이런 제품들을 아까 쿠팡은 그냥 판매하는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소비자를 연결하는 이것을 연결하는 담당자가 아까 쿠팡이었잖아요. 근데 이 연결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사업자, 여기서 ABO가 아메이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경영학과 양석준 교수님도 처음에 아메이 이 회사를 좀 한 25년간 연구를 하셨대요. 처음 연구를 하셨을 때는 이 회사가 곧 망할 거라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이런 기술 자산은 있지만 고객 자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고객 자산이 없으면 오래 버틸 수 없겠네? 금방 망하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고객 자산을 이 ABO가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 하시더라고요. 이 귀한 고객 자산을 어떻게 이 ABO들한테 다 넘겨줄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만큼 우리한테 이 고객 자산, 무형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메이 사업은 처음에 우리가 ABO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입장이잖아요. 고객 자산을 가질 수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기술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텐데 그건 어떻게 하냐?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아메이 사업은 이 아메이 비즈니스의 혜택이 있어요. 뭐냐면 투자금이 필요 없고요. 인건비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매장도 그냥 우리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 ABC 센터를 해가지고요. 1층에 마트가 그냥 우리가 이용하면 되죠. 우리가 따로 관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세를 줄 필요도 없고요. 뭐
직원을 고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제품 개발, 재고 관리, 홈페이지, 고객 상담, 세금 관리 이걸 전부 다 우리 회사에서 본사에서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 고객 자산만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에요. 다른 정말 힘든 일은 좀 신경 쓰이고 어려운 일들은 본사에서 다 해결을 해주니까요. 예. 그래서 사업을 힘들게 하신 분들은 이 아메이 사업을 처음 접했을 때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 아무것도 신경 쓸 것도 없이 투자금도 없이 내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사업처럼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투자금이 없고 어떤 이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너무 쉽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우수 기업들의 자산 관리를 벤치마케팅 개인들도 해야 되는 거죠. 즉 우리가 그냥 기술 자산 어떤 개인으로 봤을 때는 기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지식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은 지식으로만으로 또는 기술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언가는 무형자산이 필요한데 그 무형자산 중에 하나의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고객자산이다. 그래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객자산, 그런 자산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잠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또 벌어주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워렌 버핏 이 말이 굉장히 좀 유명하죠. 그래서 뭐 아메이 사업이 아니어도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을 만들든지 찾든지 접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요즘 되게 이슈가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챗 GPT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진짜 저도 놀랍더라고요. 이 챗 GPT 때문에 많은 일들이 없어지고 해고를 당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기술직, 아주 그냥 저임금의 일들만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해요. 지금은 갈수록 더 고임금을 받는 분들도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이제 웹툰 작가, 얼마 전에 이제 최근 얼마 전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요. 6월 3일에 네이버에서 웹툰 작가를 뭐 이렇게 대회를 했대요. 그런데 전부 다 이제 웹툰을 요즘에 AI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달라. 우리는 AI가 그린 그림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또 이런 운동을 펴기도 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전문가들의 입장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자동차가 나왔을 때 그거를 뭐 배척하고 막 못하겠다 저항을 하고 했지만 큰 흐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AI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큰 흐름인 것 같아요. 이거 없이는 이제는 이걸 거부하고서는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림조차도 예전에는 이런 그 외술 쪽으로는 우리가 AI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림도 다 그리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대단하지 않나요? 예. 이런 이제 예술적으로는 이런 뭐 미술이나 예술 쪽으로는 인공지능이 그래도 침범하지 못할 거다 했지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아까 이제 웹툰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그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교하고 더 아름답게 또 그려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이 챗 GPT와 대화한 내용으로만 책을 냈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챗 GPT와 내가 대화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심오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챗 GPT가 답을 한 것 가지고 그것만으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책을 요즘에는 3일 만에도 출간을 한다더라고요. 예,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하면 이제 챗 GPT로 한글을 하면 챗 GPT로 번역을 해서 바로 맡기면 3일 만에도 책이 요즘 나오는 시대가 됐대요. 그것처럼 이 김대식 교수도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가지 그동안에 이제 궁금했던 거 또는 이 인공지능에게 궁금했던 거를 계속 물어나갔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초창기 모델이었거든요. 3.0, 3.5. 근데 지금은 이제 4.0까지 업그레이드가 됐죠. 그래서 이 3.5일 때는 조금 이제 대답하는 부분이 어설픈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이제 책을 이렇게 저도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대답하는 것이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인류가 다 행성 종족으로 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대부분은 현재 존재하지 않아 또 뭐 디스토피아 시나리오 중 하나가 현실화되기 전에 인간이 이런 분야에 충분한
과학적, 기술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제 앞으로 이제 인류에 대한 걱정을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너는 우리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AI와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면서 이 발전은 이 양자 컴퓨터가 만약에 대량 데이터를 처리하면 이 과학적 기술적 발전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반복적이거나 위험한 직업을 자동화해 인간이 보다 창의적이고 높은 수준의 작업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몇 가지 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AI와 양자 컴퓨팅을 활용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인간이 이들 기술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된다면 인간은 스스로 혁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또 이 과학기술이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고 그런 우려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이익 증대를 위해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챗 GPT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큰아이가 아까 일하고 했는데 얘도 이런 코딩, 이런 그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공부를 또 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챗 GPT가 나오면서 그런 분야도 사실은 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이 AI와 이런 AI가 잘 공생할 수 있을까라는 방법을 차라리 찾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이제 파트너분이 이 챗GPT의 아메이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네. 아메이 비즈니스가 뭔가요?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줘요. 예. 이걸 가지고 가서 이게 아메이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있죠? 또는 뭐 의심을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시다면 그냥 챗 GPT한테 좀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빙입니다. 아메이 비즈니스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아메이 비즈니스는 직접 판매 방식으로 독립 자영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이고 5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신뢰받는 기업이다. 전 세계에서 300만 이상의 ABO가 있고 아메이 비즈니스 제품을 판매하고 후원하는 ABO가 제품을 판매하고 비즈니스 체계를 구축하도록 후원하면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대요. 그리고 아메이 비즈니스는 낮은 위험과 적은 비용으로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합니다. 하지만 아메이 비즈니스는 교육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ABO의 성공을 지원합니다. 아메이 비즈니스는 아티스트리 화장품, 뉴트라이트 건강기능식품, 그리스도 치약 등 다양하고 우수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너무 재밌죠?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아마도 더 많은, 근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대해 질문을 좀 더 심오하게 하잖아요? 그럼 더 자세하게, 더 심오하게 또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얼마나 질문을 잘하는 사람인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을 하려면 내가 그만큼 더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내가 질문할 수 있는 능력,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챗GPT가 나와서 4개월 만에 그 3.0에서 4가 됐는데 차이는 뭐냐면요. 처음 3.5는 미국 모의 변호사 시험을 봤을 때 하위 10%였어요. 근데 4.0은 상위 10%가 돼버렸어요. 이만큼 확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버리는 챗GPT가 사실 조금 우리가 두렵기는 하죠. 네. 그래서 이 AI 시대 위기를 맞는 직업들이 이제 이 방송에서 정리를 해줬는데 이 전문가가 제일 첫 번째는 비서, 그 다음에 산업안전요원, 경찰, 외국 강사,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도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텔레마케터. 그러면 앞으로 유망 직종은 그럼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효율성보다는 감수성으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지금은 이제 AI가 오히려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탁월하죠. 그리고 개인 맞춤의 브랜드 또는 옛날에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뉘어졌지만 지금은 융합형. 지금 우리 아이들도 이제 융합형 교육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학교에 가보면 아직까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이제 교육들도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우리 아이들 이제 공부가 사교육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식을 많이 알아봐야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창의적인 거.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거, 그 아이만이 갖추고 있는 능력을 더 개발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마케팅의 아버지
필립 코틀러 분이 기고한 글에 보면 이제 아메이를 대해서 좀 언급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최근 접하게 된 이분이 이제 마켓 오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이제는 디지털과 함께 공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최근 접하게 된 직접 판매 분야 세계 1위 아메이 사례가 흥미로운데 아메이는 인간 대 인간의 기초에 타겟별 맞춤화된 접근으로 이미 60년 전부터 하이터치를 추구해왔다. 한국 지사의 행보도 인상적이다. 밀레니얼 영맘 등 고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또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해서 세계 지사 중 최초로 론칭한 스마트 바이크는 기술을 통해 사회적 연계를 강화하고 경험을 혁신하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이런 지금 시대에 발맞추어서 잘 해나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이 마케팅의 아버지가 직접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놀랬거든요. 아, 진짜 아메이는 진짜 앞서가는 기업이고 앞서가는 제품들을 우리와 함께 융합해서 잘 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메이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메이 이념은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까 챗 GPT도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1959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국가 지역에 진출해 있고 14,000여 명의 직원, 1,000여 명 이상의 연구원을 가지고 있고요. 1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합니다. 그래서 그 고객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저희들한테 준 거죠. 그리고 200여 가지 제품을 OEM 생산을 하고 있고요. 1,200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 전 세계 5대 농장 및 자체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네가 봤나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딱 그냥 들어가 보면 다 그냥 공개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지금은 누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상대를 안 해야 돼. 안 만나야 돼. 예. 그분하고는 그냥 인연을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얼마 전에 이제 3월에 나온 기사에서도요, 아메이가 불법 다른 게 편견을 넘은 제2의 삶 이끄는 착한 기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매출이 1조 2천억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35%를 우리 ABO에게 돌려주니까 그만큼 우리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아메이는 2022년도에 ESG 경영 대상을 받았거든요. 사실 이 ESG가 처음에 뭘까?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요. 요즘 이 ESG의 경영을 하지 않으면 진짜 살아남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데 아메이는 최근에 이 ESG를 한 것이 아니고 아메이가 1959년 시작할 때부터 이 ESG 경영을 해왔거든요. 이 ESG는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 즉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 해결, 환경적 가치를 보존해야만 주는 그런 그 마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영어를 읽고 싶은데 혹시 발음이 이상할까 봐 이해를 해주세요. 네. 동영상 좀 보고 넘어갈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네, 지금은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 사회를 만드는 거에 기여하는 기업. 지금은 그런 기업들만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업들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아메이는 제품 원료부터 수명 이후 단계까지
전 사이클에 걸쳐서 철저한 친환경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 60년 전부터 가지고 있던 철학 자체가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ESG를 실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1959년 이렇게 만들어졌던 최초로 만들어졌던 친환경 액체 농축 세정제 LOC부터 사실은 이 시대에 지금이 뭐 유기농 하지 이 시대에 유기농이라는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친환경 세제를 만들었다는 게 저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저한테 왔을 때 처음 이제 막 데모를 할 때도 저는 그 데모를 막 하고 있는 친구를 보니까 힘들게 산다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막 좀 안쓰러워 보이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데모를 할 때 제품력에는 정말 놀랐어요. LOC를 데모할 때 이게 휴지에 그러니까 저기 손수건에 우리 뭘 묻혀가지고 LOC로 이렇게 탁 그냥 이렇게 넣어서 흔들어서 뺐는데 깨끗하게 지워진 거예요. 저는 무슨 마술하나? 뭘 넣었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저 혼자 이렇게 해보고 이랬거든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면 인체 해가 되는 거 아니야? 환경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생분해가 되는 이런 세제가 정말 깨끗하게 지워진다는 거. 너무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품력이 정말 놀랍죠. 그런 제품력으로 지금은 이제 뉴트라이트 건강식품과 또 아티스리 화장품, 요즘엔 또 이런 비건 화장품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도 다 비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글리스터, 이렇게 양치, 우리 치아 관리를, 그래서 이번에 또 글리스터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더 멋지게 나왔죠. 그리고 이게 몸에 씻고 바르는 바디용품, 머리 헤어 제품,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세계 판매 1위, 정수기 세계 판매 1위, 요술 냄비, 이런 킨, 그리고 세제. 이렇게 많은 제품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아메이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유트라이트만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유트라이트는 이제 아메이의 역사보다 더 오래됐어요. 85년 된 그래서 건강기능식품과 비타민 판매 세계 1위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이런 농장, 아까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다 했잖아요. 전 세계 이렇게 3개의 유기농 농장과 이제 이런 보테니컬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건강식품을 만들지만 이런 유기농 농장, 자사 농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 건강식품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런데 정말 원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믿을 만한 것인지, 진짜 그건 따져볼 만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건강식품은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 건데, 진짜 싸다고 그냥 먹거나, 그냥 광고 좀 보고 먹거나, 이건 정말 좀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 건강을 저당 잡힐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은 요 마이크로바이옴 한번 볼게요. 잠도 잘 자고 다 챙겨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지? 혹시 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장이 컨디션과 무슨 상관? 상관 있지. 자, 여길 보라고. 사람 몸속 약 39족의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신진대사, 면역, 신경, 소화 등에 관여하거든. 근데 우리 몸속 미생물들의 80%가 장에 몰려 있어서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우리 몸 건강의 토대라고 하는 거야. 우와, 그렇구나. 그래서 뉴트리라이트는 당신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균형을 위해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집요하게, 철저하게. 네, 지금은 이런 장내 유산균, 미생물 이런 것들을 맞춤식으로 저희는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미생물 검사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서울대학교랑 이제 한국암회에서 2군데서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대학교는 검사비가 50만 원이 넘는다. 59만 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키트가 22만 원. 처음에 이제 22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건강 검진을 하는 것보다 더 진짜 유익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미생물이 사실은 모든 병을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범위까지 지금 발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얘기했다시피 빌 게이츠도 세계를 바꾸게 될 3가지가 치매 치료제, 면역 항암제,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처럼 그만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고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또 이 한국 아메이가 우리 아메이가
진짜 앞서가고 있다는 거. 정말 이 유산균을 우리가 필요로 한데 내 장을 검사해서 내 변을 검사해서 거기 필요한 미생물을 맞춤식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예. 그걸 통해서 우리는 여기 몸에 보면 자가 면역 질환, 간 질환, 장 질환, 염증 지수, 비만, 당뇨, 심혈관, 뇌 질환 이런 것까지도 다 케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 진짜 이게 이 미생물로 이게 케어가 된다고 하면 진짜 앞으로는 우리가 암이라든지 모든 질병이 치매 이런 부분들까지도 진짜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 요즘 자폐 있는 애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것도 장과 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을 통해서 이 자폐도 개선이 된다, 치료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즘 탈모에도 사람들이 정말 젊은 분들 탈모가 많고 여자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탈모 케어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그리고 발을 또 관리해 줄 수 있는 발 마사지라는데 발 마사지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치료제인 것 같아요. 예, 발을 진짜 관리해주는 치료제. 예, 그래서 뭐 따로 요즘 막 걷기를 많이 하시는 저희 이제 아파트 저희 동네에도 이게 온천천하고 가까이 있어서 걷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내가 똑바른 자세로 걷기를 하면 물론 걷는 게 건강에 좋죠. 똑바른 자세로 하면 굉장히 좋은데 사람들이 다들 밸런스가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걸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집에 와서 또 이런 기계를 통해서 밸런스를 맞춰주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척추를 바로 세우는 거, 그리고 아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원포원 제품. 예, 요거는 이제 아메이에서 직접 만든 제품이 아니고 우리 국내에서 만든 제품을 이제 아메이에서 이제 조인을 해서 서로 윈윈하는 제품들인데, 진짜 그냥 시시한 제품을 받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제품, 꼭 꼼꼼하게 검수해서 들어온 제품들이기 때문에 뭐 생리대든 휴지든 뭐 식용유든 한 번도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고, 정말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마트 가면 막 이렇게 꼼꼼하게 고르고 보는 게 저는 좀 피곤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사지 않아도 되는 게 저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일을 봤을 때 예전의 일은 자본, 인프라, 마케팅, 인력 이런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지금의 일들은 저자본으로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SNS 마케팅 혼자 가능한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죠. 지금은 앞으로는 다 이런 이제 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고 넘어갈 것이고 확대될 것이라 봅니다. 거기에서 그러면 아메이 사업은 어떻게 그 사업의 주류에 들어가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메이가 수입을 창출할 때 캐시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광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커스가 광고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하면 광고를 하고 대형마트나 또는 홈쇼핑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이제 전달을 했죠. 제품의 질과는 무관한 비용이 여기에 광고료에 들어갔던 겁니다. 또는 유통비에 들어갔던 거죠. 근데 아메이는 이런 이제 유통 과정, 광고를 다 없앤 거죠. 그래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서요, 회원 소비자에게 제공을 하는데 그 이제 사이에 발생한 직거래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다른 과정에서 생산되는 유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회원에게 돌려주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회원 가입비가 없고요, 의무 판매량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고 부담률도 없고요, 100% 만족 보증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90일 안에 다 반 용량만 있으면 무조건 반품해주든 100% 만족 보증제가 있어서 사실은 내가 써보고 누군가에게 한번 써보라고 알리기가 너무 용이한 거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을 해주면 본사에서 책임을 져주기 때문에 내가 그 재고를 떠안을 이유도 없고 내가 말하지 않을 이유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반품할 수 있고 그걸 샘플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따로 샘플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메이는 또 제품마다 이런 점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금액이 이제 그 치약이 바뀌어서 6,800원이죠. 근데 이제 6,300원일 때 앞에 보면 PV와 BV라는 게 있죠. 그래서 PV는 판매 점수치를 말하고요, BV는 판매 가격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판매 가격치는 물가 상승을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PV가 1일 때 예전에는 1대1이었다면 지금은
10대 1.7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점수 PV가 3,290원이면 BV가 5,700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PV를 모아주는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나 혼자 써보는 거죠. 제품이 괜찮으면 나 혼자 써보는데 이 제품을 이 점수 PV가 있는 점수가 있는 제품들을 다 써보면 포인트를 모아서 20만 PV가 만들어지면 이 그 3%의 적용을 받게 되거든요. 차트에 의해서. 그러면 6,000원이라는 캐시백이 생기지만 아까 BV가 있다 했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면 내 통장에는 1,200원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걸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하고도 함께 써보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 우리 이제 우리 스폰서인 친구가 저한테 이 사업을 알려준 거죠. 제품을 이제 데모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죠. 에로씨가. 진짜 내가 환경기업가는 아니지만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저 세제를 쓰는 것만으로도 환경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제가 너무 잘 지어지네. 진짜 저는 프리오시 우리 뭐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우리 남자애 둘이 키우면 프리오시가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네. 그래서 그 제품을 쓰다가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번 써보라고 내 동생이라든지 또는 내 아는 지인 친구들에게도 알려보는 거죠. 그래서 같이 쓰는 사람이 이렇게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은 S는 20만 다 각자 20만 PB를 썼다고 가정을 할 때 S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6만 원이란 6%의 적용을 받아서 6만 원이라는 캐시백이 생기지만 밑에 이제 나 이하의 그 볼륨을 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12,000원. 근데 또 BV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만 원 정도가 들어가지만 저는요. 이 볼륨이 80만 PV가 됩니다. 다 모아주면요. 그러면 6%의 적용을 받고 48,000원. 그렇지만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이 밑에 제 이하에 쓰신 분들의 값을 빼준 나머지만 제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명의 캐시백을 빼주면은요. 빼주고 또 빼주게 되면 3만 원인데 BV를 곱해주면 51,000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 지금은 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수익 구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먼저 했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매출순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착순이 아니고 무조건 노력순이고 왜 노력순이냐? 내 스폰서는 나에게만 알려줬기 때문에 제 수입보다는 적은 거죠. 저는 2명, 3명과 같이 쓴 거죠. 그 광고비 노력치가 저한테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지 않았어도 수입의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쓰게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6사람과 같이 쓰면 140만 PV가 모아지고요. 9%의 적용을 받아서 12만 6천원. 그런데 6사람과 쓴 것을 또 빼줘야 되거든요. 그 빼준 것에서 1.15 곱해주니까 15만 3천원. 나 혼자 쓸 때는 아까 6,000원, 10,000원 정도가 들어왔지만 6사람 같이 쓰니까 15만 3천원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죠. 그런데 6사람의 몫을 제가 가져갔나요? 그렇지 않죠. 그 사람들의 몫을 다 빼준 나머지만 저는 가져가는 거죠. 근데 왜 많냐? 나는 그만큼 같이 쓰고 마케팅을 한 거죠. 또는 광고를 한 거죠. 또는 함께 쓰는 사람을 내 고객 자산을 모은 거죠. 그리고 나 플러스 24명과 같이 쓰게 되면요. 15%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75만 원. 그리고 또 같이 쓴 사람 이하를 다 또 계산해서 빼주게 되면요. 46만 2천원인데 거기에 1.7을 또 곱해주는 거죠. 그러면 78만 5,400원인데 지금은 3명과 같이 또 우리가 이제 이 제품을 쓰게 되면요. 브론즈 플러스 30%를 더 업해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한 15% 볼륨만 되더라도요. 10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이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너무 괜찮지 않나요? 요즘 사실 이 100만 원 별거 아니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0만 원 이거 버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입이 한 번 나오고 끝이면 별 소용이 없을 수 있겠죠. 내 자산 수입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물론 처음부터 이것이 자산 수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메이 사업도 처음 수입은 노동 수입이 들어가요. 근로소득에 들어가요. 내가 노력한 만큼, 뛴 만큼 들어온 소득이지만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함께 많아지면 2차 수입, 3차 수입이 생기게 되거든요. 누군가를 도와서 성공시키고 함께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수입이 2차 수입, 3차 수입이 됐을 때 그때부터 내 수입이
인세 수입이 되고 자산 소득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로소득을 만들 때까지는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게 되겠죠. 아까 챗 GPT도 그 얘기했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지만 시간과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세 수입을 만드는 수입의 성격상 처음부터 바로바로 수입이 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축적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걸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 지속해서 나올 수 있는 툴을 만드는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많은 78명과 같이 또 이제 사용을 했다 치면요. 79면 1580만 PB가 되고 21%의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서 또 다 계산을 해주면요. 또 여기도 1.7배, 245만 8,200원. 1000만 PB. 여기서 이제 이걸 저희는 SP, 실버 프로듀서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 실버만 SP만 되더라도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론즈 인스티브, 또 퍼포먼스 엘리트 이런 것까지 있어서 다 더하게 되면 또 4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진짜 대단한 수입인 것 같아요. 이 수입이 그냥 직장으로 따지게 되면 글쎄요, 과장, 부장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수입은 그죠? 퇴직하면 끝인 거죠. 근데 이 수입은 계속 무한하게 더 커질 수 있는 수입이며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내 자산이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1000만 PB를 처음 하게 되면요. 실버 프로듀서 1년에 한 번 하게 되면 SP라고 하고요. 3번을 하게 되면 G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을 처음에는 연속해서 해야 됩니다. 연속해서 하는 이유는 그 네트워크가 안정적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플래티넘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때부터는 자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또 계속 1000만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또 자산의 상속 권리뿐만 아니라 또 여행부터 해서 연소득이 4, 5천 정도 되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죠. 사실은 이제 일반 그냥 주부들 입장에서는 너무 괜찮은 수입이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이드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수입 너무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 수입은 내가 직장을 다니다시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내가 남는 사이드의 시간을 활용해서 이걸 만드는 게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이제 SP 1000만을 만드는 사실은 또 아메이 사업은 1000만을 만드는 게임과 같은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2차 수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보시면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서 그 도운 사람이 이 1000만이 되면 아까 그 1000만을 6번 하는 PT가 되면요.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리더십 보너스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에메랄드가 됐을 때는 연 8천에서 1억 2천. 그다음에 뭐 여행 자격, 자산 상속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는 6명을 또 성공시켰을 때 다이아몬드 6명 이상을 성공시켰을 때 연소득 1억 2천에서 2억 5천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생 이제 아메에서 보내주는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처럼 이제 아까 이제 다이아몬드까지 봤지만 다이아몬드가 끝이 아니거든요. 다이아몬드가 우리 사업의 꽃이긴 하지만 그냥 핀으로 봤을 때는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무한히 더 내가 원한다면 커질 수 있고 수입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 기회를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재정적 자유, 시간적 자유 또는 이런 성공하는 커뮤니티 이 안에 이렇게 와서 보시면 이 아메에서 하는 문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좋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어요. 막 이렇게 오면 막 갑자기 이렇게 막 잘 모르는데 자꾸 막 인사를 하고 웃고 막 이쁘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이런 약간 종교 집단 같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이 집단, 이 집단이 너무 좋아요. 여기만큼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있는 곳이 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진짜 이 좋은 친구분들과 진짜 평생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분들과 또 같이 여행을 또 평생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한 번 더의 힘이란 책에서 나오는 내용이었는데요. 물이 흐르는 것처럼 순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긴장감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사람, 세상에 무관심한 사람은 어떤 비난도 받지 않겠죠. 힘든 일이 없겠죠. 하지만 그런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일도 생기진 않겠죠. 하지만 동시에 어떤 대단하고 놀라운 성과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그 불편함이 좀 있어야 하며 그 불편함을 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인간관계가 힘들다. 근데 그 불편함을 이겨야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또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사실은 혼자 살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물론 AI가 있고 뭐 챗 GPT가 있고 하지만 그것을 내가 활용할 뿐이지 내가 고립되면 더 위험해지는 시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또 이 사업 또 많이 또 알아보시면 좋겠고 또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부족했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